자, 9번 문항 한번 보면은요, 가부터 다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면은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고 다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한 놈만 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에 이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 깔지, 나로 깔지, 다로 깔지는 뒤에 보기가 나와 있는 그런 작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기준으로 먼저 깔 거예요. 자, 10번.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을 빨리 확인해야 되겠네요. 기억하고 니은이 가에 나와 있고 디귿, 리을, 미음이 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와 관련된 아이고 얘는 나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이구나 라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문항을 두 개로 끊어서 나눠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항.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다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보기를 바탕으로 가르쳤으니까 먼저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충신 연주지사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충신 연주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그렇죠? 이 개념을.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자어를 보면은 이거는 충신은 말고 충신이고 이 연자가 사모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자가 임금주자입니다. 이 주는 임금주. 임금을 의미하고 지는 어조사. 이 지는 어조사로 뭐뭐는 또는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자는 노래 사자에 해당을 합니다. 이 사는 이제 노래 사자.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충신이 임금을 사모하는 내용, 사모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그렇죠? 한자를 볼까? 충신 연주지사 한자. 이렇게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 이렇게 한자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와다가 모두 다 충신 연주지사 이런 주제의식을 담은 노래들은 신하가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금 보니까 그 멀리 떨어져서 이별이 오래 지속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던져줬네요. 그렇죠? 생긴감정 표현하고 있다. 왕에 대한 신하의 사랑과 그리움을 주로 표현하면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왕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해서 그 왕에 대한 원망도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나다를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이 1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새와 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고요.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새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를 찾아보니까 새는 나에, 그 다음에 불은 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맥적 의미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뒤에 이제 그 관련 정보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한 후 그 다음에 구체적 의미를 역할이라든지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읽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제를 보니까 지금 보면은 먼저 11번 보기, 그렇죠? 11번 보기를 읽고 나서 지금 나를 읽을지 다를 읽을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순서대로 지금 보면은 나를 먼저 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 관련된 게 이제 9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이 모두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최소 하나는 답이 나올 거고, 그렇죠? 나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를 통해서 다를 읽고 나서 9번 확인 사살하고,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12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를 읽고 9번, 그 다음에 10번을 확인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제목을 보니까 성현이라는 인물의 이제 장상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다 장자에 상자가 서로 상자, 그 다음에 사자가 생각 사자. 그래서 서로 상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아주 긴 상사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습니다. 그래서 자, 그립고 그리워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립다 정서 표현했죠? 근데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 이별의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바람에 나붓기는 종이연 같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직유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종이에 나붓기니까 왔다다다다다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라는 거. 자, 돗자리라면 말아두고 돌이라면 굴러낼 수 있으련만. 그래서 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의 응어리 어느 때나 고칠까 해서 고칠 수가 없다라는 설의법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네요. 고칠 수가 없다. 그리운 사람은 멀리 하늘 모퉁이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이별의 상황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운 사람은 바로 임금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구름 뜬 하늘 아래 늘어진 푸른 버들 아득한 시름은 끝이 없어라 해서 시적화자는 시름을 겨워하고 있습니다. 홀로 앉아 고무를 타니 고무는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홀로 지금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무를 탄다라는 것은 이제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한 행위겠지. 그리고 고무가 하소연하고 흐느끼는 듯 하다 해서 직유법과 의인법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적화자의 이 정서, 하소연과 흐느낀다라는 것을 고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입해버렸죠. 그래서 이 하소연과 흐느끼는 것은 시적화자의 정서, 얘네들은 시적화자의 정서고, 이 정서를 고무라는 다른 대상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된다라는 거. 자, 다 타더러 비단적삼 젓는 줄도 몰랐네. 자, 그래서 고무를 이게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고무를 타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고무를 타니가 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비단적삼 젓는 줄도 모르겠네. 그래서 비단적삼이 젖었다라고 해서 이제 눈물, 슬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컨대 쌍쌍이라는 새가 되어서 시적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이 바로 이 새다라는 거죠. 임양한 창 앞에 서 있고자 원컨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원하는 바를 나타내는 소재가 바로 이 새가 되는 거고, 이 새는 각 객관적 상산물에 해당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맥에 가고 싶은 소망을 이 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객관적 상물 보이네요. 밝은 달. 그렇죠? 자, 임의 창문 휘장 뚫어 비춰들고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도 객관적 상간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새와 관련된 거 12번 문항에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따가 풀어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슬픈 노래에서 슬픔을 또 느끼고 있죠. 잠 못 드는 밤 어찌 그리 긴가. 그래서 매우 길다라고 하니까 역시 설의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네요. 꿈속에서도 요산 남쪽 건너지 못하였네. 그래서 이제 꿈이라는 것 역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고, 그리움 때문에 꿈을 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지 못했다는 것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기나긴 그리움의 공연이 애만 끌어내서 그리움과 애끓는 마음을 정서를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새의 역할을 우리가 판단해 봤습니다. 뭐야? 소망하고자 하는 바, 객관적 상관물이죠. 임에 가까이 가고 싶다는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는 소재다. 그래서 12번 새는 심리 전환을 표출하고, 심리 전환 아니고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현재 상황이란 소망이죠. 내적인 갈등 아니고 간절한 바랑 연결됩니다. 반성적인 태도 아니네요. 답이 4번으로 그냥 나와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이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1번은 지금 이제 나 두 가지가 이렇게 보니까 나가 두 개고 다가 두 개고 지금 5번에 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의 그리운 사람이 멀리 못해 있는데라고 한 것은 마음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맞네요. 자, 공연이 애만 끌로나 그리워하고 있다. 맞네요. 그리움이라고 하니까 그리워. 그쵸? 그 다음에 멀리 있으니까 멀어져.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나의 밝은 달이 되어 비추겠다는 것과 이거라는 것은 왕이 된 신하의 사랑. 휘장에 비추겠다.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두 개로 다 가지고 문항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이 9번과 이제 10번.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면 10번이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저 돗자리와 돌과 대비되는 화자의 마음을 통해 화자에 맺혀 있는 감정을 어디다. 그래서 지금 돗자리와 돌은 말아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말고, 그쵸? 굴러낼 수 있어 없애버릴 수가 있지만 응어리는 어느 때 고칠 수 있어서 감정을 강조하겠다. 맞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조의 특징이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맞고, 화자는 공문의 소리를 통해 답답함과 슬픔. 자, 리을 한번 보니까 리을 홀로, 그쵸? 하소연 흐느끼는 듯. 자, 그래서 그 흐느낀다 슬픔, 그 다음에 하소연을 한다는 건 답답한 마음하고 연결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역시 맞는 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애절한 감정, 그쵸?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은 애절한 감정, 즉 그리움을 역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 결국에는 가로 문제가 풀려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설의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용이 되었고요. 색채어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5, 6행에 푸른 버들이 나옵니다. 푸른 버들. 색채어를 활용해서 감각 형상화도 맞아 보여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푸른 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자, 언어유희는 나와 있지 않았고, 언어유희는 이제 말장난이잖아요. 그쵸? 언어유희가 없었고, 풍자 없었고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시어가 지금 보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계절감도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1, 2번이 남았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로 한번 가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 박인로의 상사고 똑같네요. 상사, 그쵸? 그래서 서로 상자에 생각하다, 그 다음에 노래 곡자. 그래서 상사,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움에 대한 노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역시 충신 연주지사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명황은 이제 명황, 뜻풀이가 나와 있죠. 당나라 형종, 그 다음에 귀비는 양귀비. 자, 명황은 귀비를 죽여나 여해연이. 자, 그래서 지금 여해가는 이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죽어서라는. 명황은 양귀비가 죽어서 이별을 하니 설다 해서 서럽다, 지금 서럽다 반복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럽다들 우리같이 서러울런가, 우리처럼 서럽지는 않다라는 설의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역시 강조하고 있네요.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9번의 정답이 1번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설의법. 자, 살아서 못 보니 더욱 하나 망극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볼 수가 없으니 그 망극, 이게 이제 그 망자가 없다. 망자, 그 다음에 극이 끝. 그래서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움을 표현을 했고요. 수심은 이제 근심 숫자에 마음 심자. 그래서 근심은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니, 자, 이제 불이 되어라고 했으니까 은유법을 사용해서 은유법이고, 결국에는 수심이 불이다 라는 거죠. 자, 가슴에 피어나니, 그래서 이제 근심, 임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과 연결되죠. 전론한 그 불이, 그 마음속의 수심이 남의 탓도 아니로되, 그래서 남의 탓이 아니다. 즉, 자신의 탓. 내히, 하는 많이. 라는 뜻이죠. 많다라는 것에서 하다가 많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많이 서러워. 수인 씨를 원망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원망하다 원자예요. 자, 그래서 수인 씨도 뜻풀이가 나와 있네요. 불을 쓰는 법을 전했다. 왜? 내 가슴에 불이 생겼는데. 그래서 수인 씨 불을 이야기하는, 수인 씨를 원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함양궁전 또 뜻풀이가 나와 있죠. 중국 함양에 지은 궁전 항우가 불태웠는데 3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다.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 함양궁전이 다만 3개월이 불탔어도 지금의 그 불을 오래 타다 하겠느냐마는 이 원수 이 불은 몇 3월을 지어내는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비교법을 사용했네요. 잠깐만. 대조. 그죠? 비교법이 아니라 대조.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함양궁전에 탄 이 불은 그 진짜 실제 불이죠. 궁궐에 불탄 거. 불탄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원수 이 불은 내 가슴 속의 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심이 더 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눈물은 이무되고, 그래서 눈물을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 임우. 자, 이 임자가 장마임자, 비, 그래서 장맛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눈물은 장맛비가 되고, 즉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한숨은 바람이 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은유법과 A는 B이다. 그 다음에 대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적화자는 눈물과 한숨을 지금 각각 이무와 바람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죠. 불거니 뿌리거니 그칠 적도 없었으니 이비로 저부를 끔찍도 하다마는. 자, 그래서 지금 눈물 비니까, 그쵸? 이 눈물로, 이 비는 이제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은 아까 했듯이 수심, 그쵸?
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로 불을 끌 수도 있지만, 그래서 눈물로 수심을 하지만, 어쩐지 어떠한 이 불인데, 풍우 중에 바람과 비바람 중에 타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타고 있느냐, 타다, 불타다. 수와 상극도 거짓말이 되고 나서 물 숫자에 그 다음에 불화자, 서로 상자에 그 다음에 극은 이기다. 그래서 물과 불을 서로 만나면 이제 물이 불을 이긴다, 뭐 이런 거죠. 이건 거짓말이 되었구나. 왜? 나는 눈물이 비 오듯이 흘렀는데 그 눈물로 내 가슴 속에 응어러진 이 불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피거니 뿌리거니 승부 없이 싸우든, 승부는 이제 승부를 낸다라고 할 때 이기고 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조그만 몸은 수척 화자를 이야기하고 전장이 되었구나 해서 전장은 전쟁 할 때 싸울 전자에 장소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전쟁 장소, 즉 불과 물의 싸움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아이고 하느님아 7월 비 내리워 이 싸움 말리소서. 해서 이 하느님에게 이제 이 하느님은 소원을 비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7월 그 칠석은 이제 그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죠. 즉 재회를 하는 날, 즉 나도 임과 떨어져 있으니까 견우와 직녀도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그날 비를 내려서 내 가슴속에 있는 수심을 없애주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여쁜 불쌍한 이 몸은 살가녀거 바라나다. 살고 싶게 여겨. 그러니까 이거는 살다고, 이거는 여기다. 그래서 이 몸은 살고 싶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역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알고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두고 알고 싶구나. 뭐뭐 고저는 감탄형어이에요. 뭐뭐 싶구나, 구나에 해당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두고 여일 때 여의다는 아까 이별하다 그러죠. 자, 이별할 때 검던 머리 희도록 못 보는가 해서 그 이별의 시간이 매우 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은 헤엄 없어. 헤엄은 생각하다, 헤아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뜻풀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헤엄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어서 노소도 모른가, 늙을 노자에 그 다음에 젊다 소자입니다. 자, 그래서 늙고 젊음도 모르는가.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임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미 생각이 없어서 지금 내가 늙고 내가 젊었을 때가 늙었을 때를 지금 모르고 있는가. 10년 전 맹서를, 그래서 맹서는 그 서자가 약속하다, 서약하다 할 때 맹자는 사나울 맹자예요. 아주 이제 굳은 약속을 이야기하죠. 그죠? 오늘 문득 생각하니, 그래서 맹서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막 이런 거죠. 오늘이 우리 첫날, 막 이런 거죠. 오늘 1일째, 막 이런 거야. 그죠? 금석. 그래서 금석은 쇠금자에, 여기서 이제 금금자에 돌석자. 금과 돌 같은 말씀이 이제 단단한 거죠. 그 말씀, 뭐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 맹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은. 자, 어제론덧, 그제론덧, 귀에 쟁쟁하였으니, 어제인지, 그제인지 귀에 쟁쟁하니, 그러니까 아직 잊지 못하는 거죠. 10년 전이었는데, 그죠? 이 마음, 이 맹서, 진토이 돼야, 그래서 진토는 먼지 진자에 흙토자. 그래서 먼지와 흙이 되다, 니잘 수냐, 잊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가 이제 뭔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라진다 한들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아손 내 뜻은 아쉬운 내 뜻은 이렇게 죠. 다시 볼까 바라거든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회를 좀 소망하고 있다. 1년 300일에 니친 할리 이지소냐 해서 니친 그죠? 그래서 300일 이친 날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역시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을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9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의문형 표현을 활용한 거는 다에 사용이 되었죠. 색채어. 아, 맞네요. 여길 때 검던 머리 희도록 못 보는가 라고 해서 색채어를 활용해서 역시 얘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죠? 다에서. 그러니까 검은 머리 희도록. 그죠? 검던 머리 희도록. 그러면은 가로 풀어내야 되는 문항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를 통해서 9번과 그 다음에 10번을 풀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지금 이제 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에 수심이 가슴이 피어난 것이 남의 탓도 아니라고 한 것은 남의 탓도 아니다는 거죠. 신앙 자신만 모르는데 왕을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니었네요. 그죠? 정답은 3번이고, 원망하고 있는 대상은 수인씨였습니다. 그죠? 왕이 아니라 수인씨. 자신의 탓과, 그죠? 네, 탓이고, 수인씨의 탓이다. 라고 여기서 왕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확인사살. 불은 화재 애타는 정서, 그쵸? 수심. 그래서 그 근심이니까 임에 대한 그 그리움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확인사살이 되네요. 자, 그럼 가로 마지막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송이라는 분의 이제 시조네요. 남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찌 홀로 깨어서 옥장, 그래서 옥옥자에 이 장자 휘장 장자, 그러니까 천막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있는 방을 이렇게 비단으로 쫙 가려놔요. 옥장 깊은 곳에 자는님 생각하는가.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천리는 이제 심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외로운 꿈만 지금 시청자 외로운 하고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꿈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로 해석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9번의 정답 1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9번의 정답은 1번으로 무문형 어미를 서리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을 봤을 때 니은 화제의 꿈을 통해 먼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꿈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그런 시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2번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9번, 10번, 11번, 12번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써요.